네, 안녕하세요. 네, 박정태 지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험 쪽으로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달이기는 해요. 2026년 1월 달이 되면은 또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12월 달에 체크할 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년이 되면 실손일비가 이제 많이 좀 내용이 바뀝니다. 올해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실손일비인데, 현재 실손일비가 4세대 실손일비인 거는 아마 전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내년이 되면 5세대로 바뀐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고, 5세대로 바뀐다라면 이제 어떤 식으로 많이 바뀌냐면, 병원에 입원을 하시거나 이제 통원을 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80% 내지 70%가 이제 보장이 되는데, 지금 이게 보험료가 경증으로다가 병원에 다녀오셔가지고 청구하시는 사례들이 좀 많다 보니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과다하게 지출되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5세대 실비로 지금 바뀔 예정인데, 지금 바뀌는 부분이 병원에 가게 되면 경증과 중증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이랑 동일하게 70% 내지 80% 보장을 받는 거는 동일한데, 경증으로 갔을 때에는 지금 50% 보장되는 내용으로 이제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혜택을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 도수치료, 또 MRI 치료. 도수치료랑 MRI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횟수가 제한이 되면서 뭐 30회, 50회 그런 식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게 이제 내년 되면 없어질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내년에 가입을 하는 것보다 올해 좀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보장이 만약에 더 약해진다라 그러면 보험료는 더 저렴해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실비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해약을 하셔도 손해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가입을 하신 다음에 내년에 가입을 하는 게 상대적으로 너무 좀 좋을 뻔했다, 아니면 보험료적으로 훨씬 더 이득을 좀 많이 보는 내용들이었다 라는 생각이 든다라 그러면 기존 거를 정리를 하고 다시 또 가입을 하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실비 같은 경우에는 확인하시고 마무리를 지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근데 올해 며칠 안 남았잖아요. 며칠 안 남았죠. 네, 그래도 이제 아예 모르고 나중에 오가노프나 그렇죠. 며칠 안 남았지만 또 우리 PD님이 또 잘 또 편집을 해서 빨리 좀 올려주시면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그래도 또 혜택 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실비가 이제 5세대로 바뀌면 이제 무조건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또 저렴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4세대로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이 되게 되면 운전자 보험, 그죠? 우리 이제 인생을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이제 잡아줄 수 있는 보험이 이제 운전자 보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많은 부분 달라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새해가 되면 이제 그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보험 쪽으로도 이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연금 상품 같은 경우에. 근데 연금 상품도 이제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세제 적격형 연금 상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년에 600만 원까지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1년에 6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제 월 5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월 50만 원으로 안 해도 일시불로 600만 원을 다 집어넣어서 연금저축을 또 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는 상품을 많이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번 연도 가기 전에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보험 쪽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거든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예, 최대 10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연락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시는데, 자녀 보험이나 아니면 아빠 보험 해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자 기준으로 1년에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건 일반적으로 다 넘어가요.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실비만 하더라도 웬만하면 전부 다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모든 보험을 연말정산에 집어넣으면 그 금액이 다 되시는 줄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또 그 자료를 받는 것도 요청을 해야 되고, 또 자료를 또 받아서 또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 또 올리시는 수고로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계약자 기준으로 100만 원까지밖에 소득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기회로다가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만 원까지니까 너무 이렇게 수고스러움은 좀 안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내년이 되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이 된다고 해서 이제 100%딱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요양급여 관련된 보험 내용이 좀 내년에 좀 달라지는 것들이 좀 있어요. 요양급여 같은 게 보통 1급에서 5급으로 나눠지는데 1급이 제일 이제 심한 상태, 2급이 그 다음으로 심한 상태, 3급이 이제 그 다음으로 심한 상태, 4급이 그 다음으로 심한 상태고, 1급에서 4급으로 해당이 됐을 경우에 보통 이제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데, 그게 100%다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100%다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거를 보장을 받기 위해서 요양보험이라는 게 한 몇 년 전서부터 이제 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일부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거에 대한 위험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위험률이라는 게 그만큼 이제 보험금 지급이 많이 된 거지. 근데 지급이 많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게 되면 보통 1급이라고 그러면 혼자 거동을 못하거나 씻지 못하는 정도, 그러신 분들이 되게 좀 중증으로 좀 들어가고, 그 2급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이제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이제 2급이 되는데요. 3급이나 4급 같은 경우에는, 특히 4급 같은 경우에는 모랄의 여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 해이, 약간 좀 그 내가 맘만 먹으면 충분히 4급처럼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나이가 75세 정도가 됐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그 체크리스트에 기본적인 것만 통과를 하게 되면 4급을 받는 건 이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요양병원을 들어가지 않아도 매달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나오느냐? 보통 생명보험의 요양보험 같은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보험회사 쪽에서 그거를 출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혜택을 받잖아요. 혜택을 받는 게 정부에서 지원되는 게 100% 지원되는 게 아니고 보통 한 절반, 뭐 60%, 뭐 70% 정도 이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보험회사에서 그 상품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100만 원씩 정시토록 나온다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본적으로 내가 연금을 받는 것도 괜찮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주는 것도 보통 10만 원, 20만 원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10만 원, 20만 원 드리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미리 좀 가입을 해주시는 것도 되게 괜찮고, 돈같이 따져서 예를 들어서 만약 20년 뒤, 30년 뒤에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낸 돈 대비해서는 무조건 많이 받아갑니다. 그래서 그게 과거 한 2년 정도의 위험률이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최근에 좀 이제 그 위험률 때문에 내용이 좀 변경되려는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1급에서 뭐 3급까지만 보장이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좀 이제 바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어차피 할 거라고 그러면 미리 하신 다음에 좀 좋은 혜택을 받아가시는 게 좀 낫기 때문에, 내년 된다고 해서 또 바로 또 바뀌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것들은 미리 준비하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2025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2025년을 잘 마무리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이 4가지 꼭 잊지 마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박정태 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